예,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나는 PM이다. 제 2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방송을 또 저희 그렇죠. 멤버들의 사정상 네. 한번 건너뛰었고 그 전 방송에는 또 제가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못 나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개월 만에. 예, 그렇죠. 스튜디오가 굉장히 낯섭니다. 예, 오늘 그 김태형 소장님은 지금 판교에서 강의를 끝내고 네.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데 뭐 차가 교통이- 엄청 막힌다면서 사진 한 장 보냈는데 보니까 100m 앞에 차 있던데. 예, 지금 이 시간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0m 앞에 차 있으면 뭐 뚫린 거 아닌가? 제 예상으로는 8시 안에 못 들어온다. 아, 그래요? 예, 큰일이네요. 500원 갑니다. 네. 자, 어쨌든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거의?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21회면 거의 1년에 10회 이상씩 꾸준히 했는데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방송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저희 방송에 대해서 좀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이제 그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저희 패널들이 그 최신 소식 뉴스 같은 거, 그 다음에 PM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2부는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는데요. 오늘 모실 또 게스트 분은 또 굉장히 또 대단하신 분을 근데 오늘 모셨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혹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인사할 거예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2부 때는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쁜데 저희 방송에 적극 출연을 허락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그 게스트 소개가 좀 늦게 나갔는데 좀 급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또 뒷조사를 한 거를 잠깐 이제 교수님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성함은 부재만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한양대학교 조교수님으로 계시고 전에 한양여대 겸임교수도 하셨고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한양대에서 이야. 한양 완전 한양파입니다. 예, 왕십리 뼛속까지 한양.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그런데 고등학교는 제주도의 오연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는데요. 제주도 오영고등학교 명문 아닙니까?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아세요? 오,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름 많이 오연, 들어봤어요. 예, 명문인데요. 제가 오연 중학교에서 저울로 쳐놨거든요. 아, 선배님이십니다. 제주도 동문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같은 제주도 출신이고요. 제주도 말로 한번. 네, 한족 서예. 예, 그만하겠수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개가 뭐냐면 미혼입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미혼이시기 때문에 혹시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괜찮은 주변에 이제 그 신부감 괜찮은 분 있으시면 아니, 한양대 교수님이 미혼인 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을 왜 안 돼요? 많이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감을- 내분 계십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면 나중에 양복 한 벌이 생기지 않을까. 조회수 저도- 6천, 아니- 6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니, 저도 교수님 전화번호 있어요. 제가 아. 직접 연락드릴 거예요. 여기 두 패널 분도 혹시 주변에 참한 그 신부감 있으시면 한번 연결을 좀. 알겠습니다. 예. 자, 자, 이거는 이거는 커버가 가능하신지. 그거는 일단 사석에서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조사한 거고 사실 조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간단하게 저희 셀프 앞에 인트로덕션 하시면 카메라를 보시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부재만 교수입니다. PM 때는 안 불러주시더니 예. 이렇게 NCS 소개하라고 네. 저를 불러주셨는데 PM 제 영향이 안 되나요? 예? 그래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오영고등학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20년 졸업 20년, 30년 파티를 하거든요. 네네네. 예, 주말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쇼킹한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네. 첫사랑을 만나셨나요? 아니요. 이제 매년 우리가 그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 20년 뭐 몇 동안 가장 특이하게 인생을 산 네.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아. 저도 순위권에 늘 있습니다. 제가 정학을 좀 먹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야. 제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놀라웠는데 그러네요. 근데 지존이 한 명 나타났어요. 네.
손자를 보는 내년에. 에? 이야. 어떻게 된 그래서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예. 사고를 쳐서 네. 난 애가 또 애가 사고 친 애가 거예요? 또 사고 쳐서 브라보. 네. 와. 근데 저는 미혼인데 그래가지고 같이 세트로 묶여가지고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야, 이 신문에 존경스러운 친구분이네요. 그러게요. 신문에 나올 그래서 정도인데. 여기 신문에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와. 아직 배에 있다 그러니까요. 뭐 두고 봐야죠. 야. 참고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질문도 하기 전에 네. 되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내에서 교수님 중에 해외파가 아닌 국내파가 교수가 되는 퍼센트율이 상당히 낮죠. 적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도 그 거의 와중에서 이제 능력자들은 다 되네. 네, 그 와중에서도 교수님이라는 거는 상당히 실력합니다. 아, 상당히. 그럼 뭐 제가 두말하면 주변에 잔소리죠. 뭐. 진짜 예. 많은 예. 지인들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상당한 실력자. 아니, 여기 능력 딱 써야지. 자, 이렇게 훌륭한 능력에 잘생긴 외모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재력을 가진 근데 왜 신랑감이 청각이실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 이제 사실은 그 연애 중계 방송입니다. 오늘은 목적이고. 야, 정신 피곤하겠는데. 예. 여자 PM들 미혼 여자 PM들 좀 예. 뭐 자, 그 이제- 얘기 그만하시죠. 일단은 그 저희가 항상 이제 진행 순서가 이제 그 게스트 분이 준비하신 슬라이드를 발표하는데요. 네. 지금 NCS가 지하철에도 보면 뭐 일학습 병행제하고 막 이렇게 그 고용노동부 이렇게 막 그 광고가 뜰 정도로 굉장히 핫 이슈인데 의외로 또 NCS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히 프로젝트 관리가 그 1번으로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 카테고리 중에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 개발위원으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지만 부지만 교수님은 그 개발 전문가들의 그 코디네이션을 하는 퍼실러테이터로 직접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NCS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랑 엮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준비하신 내용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신데 네. 이게 그 상당히 요즘에는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부가 이제 기업이나 특히 공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쪽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원금이고 두 번째가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뭐 흔하게 뭐 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정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 NCS 같은 경우는 규제와 지원금까지 같이 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 NCS가 지방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는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개발에 참여도 안 하셨으니까. 네, 지방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네. 요즘 2년제, 예전에는 전문대라고 했지만 지금 2년제 그쪽은 요거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이제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번에 저번에 뭐 정기된 대상들, 그래서 만약에 4등급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학생을 못 받고 그러면 그 한 학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규제까지 가는 정도의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소개해드리긴 그렇고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까봐 예. 이렇게 제가 네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게 NCS 즉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좋아하고 좀 따라간다기보다는 좀 그쪽과 비슷한 어떤 시스템을 가졌으면 한다.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 영국? 미국? 미국? 왜 안 나오지? 일본? 독일. 독일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독일과 영국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체계와 좀 비슷하게 좀 우리나라의 어떤 직무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NCS 개발을 해서 그거를 표준화시키자. 즉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거 다 스탠다드하게 만들 수 있느냐를 이제 국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 클릭을 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 10월 26일 날 했던 시정연설과 그 다음에 이가스 병행제 소개 동영상까지 나오는데 이거까지 뭐 보실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네. 간단하게 여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할 때는 핫한 이슈가 사실은 국정교과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는데 그거 위에는 그 다음 포커스는 바로 이 NCS였습니다. 그래서 이 NCS 즉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한양대 학생들만 해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비단 한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대도 그렇고 인연제도 그렇고 전체적인 문제다 보니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게 그 학생들의 직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직무 또 웃긴 건 기업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뽑으면 바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갈 데가 없다 얘기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뽑을 애가 없다라는 그런 좀 이게 이 톱니바퀴처럼 맞지가 않다라는 그런 게 지금 팽배하게 생각이 그런 그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거를 NCS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재미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즉 네. 전통적 교육보다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좋게 얘기하는 게 있고요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드릴까요? 저도 나쁘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쪽으로 둘 다 평등한 시각을 위해서 밸런스 있는 밸런스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능력 중심의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에서 일단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상당히 이거에 대한 반발심이 강합니다. 저도 좀 반대입니다. 학자분들도 있을 예, 거 그래서 하니까. 네. 왜냐하면 교육이 결국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만은 다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이 상황에서 많이 네, 하죠. 네, 근데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우고 온 게 뭐냐. 과연 너가 배워서 왜 처음부터 채용 비용도 들지만 교육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배우고 오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마찰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그나마 인간답게 뭔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데가 대학교인데 대학교에서마저 저 능력 중심의 교육을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그 일하는 기계로 만들어진 건가요? 을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오 진짜 능력 있으시네요. 이렇게 넘어가시네. 유체이터 화법을 바로 쓰시네요. 네. 그래서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지금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아까 말했듯이 뭐 작업 능력, 미래 지향적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국가적으로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배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필수 직업 능력이라든지 선택 직업 능력, 공통 직업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서부터 혹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구축을 해 놓자라고 해서 이거는 추진 체계가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국가 직무능력 표준화를 일원화시키고 NCS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확대하겠다는 지금 이렇게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한참 진행되어 있고 작년부터 이제 준비가 돼서 계속 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동화 대표님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료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지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완료 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이 24개의 산업으로 큰 대분류라고 그러는데 그 대분류가 24개에서 다 거기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다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함 안 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서 하다못해 미용도 NCS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 뭐 약학 뭐 이쪽도 다 NCS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참 진행 중에 있다. 근데 많이 구축은 돼 있는데 아직도 한참 구축이 돼 있고 문제는 처음 구축 자체가 조금 잘 짜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도 아마 내년에는 가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정권이 바뀌도 계속 갈 정책인가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무슨. 근데 근데 거둬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법률로 제가 걷어내려 맞습니다. 하더라도 저게 법률로 몇- 규정된 거예요? 몇십 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근데 딱 그 법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그 금방 물어보셨던 부분은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저도 잘 그거에 대해서는 가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 내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지구가 망할 수도 있고 외계인 오늘 분위기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아마 지금 저기에 이렇게 보시면 한 군데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군데가 좀 빠진 것 같은. 기업체? 아니, 기업체는 밑에 이제 우리가 만들면 기업은 들어오는 거고. 교육부가 빠졌죠. 정부기관에서. 네, 그래서 아마 교육부도 들어오게 되면 좀 더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예상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 적용할 건데 왜 교육부가 그러니까요. 빠졌을까 희한하네. 그건 뭐 일이 주목적이 돼버렸네요. 그러네요. 고용노동부. 예. 취직이 주목적이. 그러네. 예. 산업인력권 다 뭐 자격증 취직가 그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네. 밀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CS 기반의 현장성 있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유도, 그다음에 자격제도 개편 개시 이런 어떤 타이틀을 두고 학벌 아닌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라는 게 이제 정권 자체에서 상당히 이거를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건 저도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많은 교육을 가서 받으러 가보면 다 이 그림 먼저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톱니바퀴가 이제 해서 이거는 계속 어디를 가든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 적합적 자원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세 개의 어떤 그 큰 기관들이 이제 붙죠. 그래서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그리고 자격기관 이렇게 세 개가 붙어서 이제 NCS를 개발하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NCS가 뭐지라는 분도 있고 뭐 들어봤다 뭐 일학습 병행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지금 이미 공기업에서는 다 요걸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NCS 개발을 하러 전문가분들 대표님도 마찬가지 오셔가지고 개발을 하러 갔다가 조금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서점을 이렇게 들렸는데 NCS 교재가 맨 가운데 이미 NCS 교재 많은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험서가 특히 공기업 이미 공기업에서는 이 NCS를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대해서 기업체까지 NCS 틀을 가지고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 우리 넥스트 스텝은 대표님하고 같이 또 자격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도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모든 산업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KT 상무님하고 저번에 그 학회 식사 자리에서 KT 상무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설명을 했더니
뭐 사기업에서는 이거 영향을 받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환급금을 안 준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고용보험 사- 환급 그 예. 교육에 대해서 그거 어마어마한데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사기업도 영향이 영향이 있을 정말 수가. 뭔가를 드라이브하는 방식이 창조적이네요. 이 정권은 진짜 창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돈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는데 대분류는 저희가 사업 관리입니다. 그리고 중분류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아직은 이름 자체 저희가 해놓은 쪽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분류에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 제가 이제 여기 나는 PM이다를 출연하게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저는 산학협력관리 쪽 퍼스널레터를 맡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분류가 24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 관리 분야에서 프로젝트 관리인데 뭐 다른 쪽으로 가면 미용 분야에서도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미용 쪽은 이렇게 미용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들은 얘기인데 피부 쪽하고 그다음에 네일 아트 쪽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 분야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크게 안 싸웠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는데 다른 쪽은 이거 구축하면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권 이권이죠. 그래서 우리야 뭐 이권이 없었지만 그런 이권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피부나 뭐 이쪽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도. 근데 좋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 결과는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많은 싸움은 아니고 많은 이견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제 호프마시면서 하는 얘기는 아주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저희 프로젝트 관리 분야는 대분류 1, 중분류 1, 소분류 1번이네요. 네. 야. 1 그래서 제일 HS 책을 쫙 펼치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야, 멋지네요. 그만큼 국가에서 PM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저기 우선순위 번호랑 그 연관이 있어요. 우선순위랑 번호 순서랑 없다고 하더라도 있겠죠. 있겠죠. 아니, 있겠죠. 없이 진짜. 그렇게 매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없어도 있는 거죠. 뭐 네. 그 없어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실령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백그라운드에서는. 아무래도 네. 앞에 내세웠던 그럼요. 건 뭔가 있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일본에 놓지는 않았을 거죠. 네. 21세기는 PM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PM의 네. 세 분류가 저 세 개밖에 없습니까? 예. 예,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 근데 근데 이거에 더 대한 늘어날 얘기도 수 있죠. 이따가 좀 말씀드릴 네. 건데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더 좀 있어야 될것 있죠.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 체계를 가져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산학협력관리가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산학협력관리 혹은 프로젝트 관리에서 직무가 몇 가지가 있느냐. 근데 공단에서는 한 10가지의 직무를 한 가지의 직무에 능력 단위 10가지 정도를 구축을 해라.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프로젝트 관리다 혹은 산학협력 관리다 그러면 거기서 1번 기획, 2번 이해 관리자 관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로젝트 관리 기획이다 그러면 거기에 능력 단위에서의 요소들이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요소를 정해놓고 또 그게 요소에 필요한 수행 준거는 뭐며 지식, 기술, 태도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사실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체계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는 것만 던져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만들어내는 합니다.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인데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이제 했는데 아까 지식, 기술, 태도라는데 다 다르겠죠. 호텔리어였을 때 다를 거고 방송 기자였을 때 다를 거고 혹은 우리 프로젝트 관리자였을 때 다를 거고 산학협력 관리하는 사람도 다를 거고 이런 지식, 기술, 태도를 다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가져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식과 엄청나게 많은 기술, 태도를 다 저희가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예를 들어서 호텔리어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태도가 이제 제일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제 저거에 기반을 해서 시험을 보거나 그래야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에 있어 가지고 딱 정해진 그 한두 개의 태도만이 아니 태도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소위 말하는 좋은 점수를 받는 태도는 저 손님 접대 매너라는 저 그 세 분류로 들어갔을 때 저기에서 좋은 태도는 딱 그 태도까지 그냥 나라에서 규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보면 태도는 좀 형용적인 게 좀 많고 그다음에 조금 밑에 디스크립션이 또 있잖아요, 그죠? 설명이 예. 있고 고려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의는 해놓죠. 근데 보시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태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점수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상강행실도도 있는데요. 뭐. 응? 상강행실, 행실도. 그건 얘기에서 얘기해. 그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인가?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그러니까 참여를 안 네네네. 하셨으니까 예시로. 이제 한정화 대표님이 이제 참여하셨고 저는 이거를 제가 만들진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전문가분들이 다 회의를 통해서 뭐 자 산학기획이란 산학협력기획이란 산학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도 처음에 막 길게 썼었습니다. 근데 너무 길다. 또 전문가들이 너 아니다 너무 짧다 뭐 이런 것들 계속 회의를 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가 있죠. 그러면 사업 기획에서 또 단위 요소를 4-5개를 또 만드는 겁니다. 사업 정보 수집하기 뭐 여러 가지 뭐 수집하기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또 요소를 나누고 거기에 사업 정보 수집하기에서의 필요한 수행 준거는 뭐냐? 그래서 산학 연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및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수행 준거를 또 전문가분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따른 지식은 뭐고 그 기술은 뭐며 태도는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또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거에 다 없는 곳에서 맨땅에서 그냥 다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작으면 코멘트가 들어와요. 좀 늘리라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작다라는 것은 척도가 작으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그렇죠. 야, 저거는 퍼실리테이터의 네, 어떤 역량이 중요해요. 역량이 예, 되게 중요할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됐어요. 이야, 세계의 세 분류 중에. 국내파. 네. 저게 야. 그 지식하고 기술을 구분하는 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지식은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그렇죠. 기술은 하드웨어적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헷갈렸었는데 지식은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적인 거라 그러면 스킬은 이제 결국에 필요한 뭐 툴, 뭐 엑셀, 근데 엑셀이라고 써도 안 돼요. 이게 스프레드 시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명을 쓰면 제품명을 쓰면 안 특정 됩니다. 회사에. 특정 회사의 제품명 안 쓰. 그러니까 이게 쓰면서도 정부에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들이 그리고 영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네. 그거 보고 해요. 네,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는 9개 능력 단위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능력 단위 요소를 쫙 만들었죠. 그리고 한 거기에 3개월 걸렸죠. 네, 3-4개월 걸렸죠. 그래서 시작부터 시작해서 3-4개월 정도 걸렸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건 이제 평생 능력 경로라는 게 아, 있습니다. 레벨이 있구나. 네, 자, 레벨이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만의 레벨이 아니고요. 모든 대분류에서 이 레벨을 써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레벨은 우리한테 주어진 레벨이 우리가 만든 레벨이 아니라 수준 1부터 8까지 해서 이거를 모든 분야의 이 레벨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각 능력 단위별로 레벨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레벨은 어느 레벨인가?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학교 4학년을 졸업했다. 그럼 몇 레벨? 대표님 대답하지 마시고 예. 대학교 4학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수준이 그러면 몇일까요? 수준이 어느 수준을 그냥 저기 직책을 한번 보세요. 수준- 얘기할까? 수준 이름은 수습인데? 대학교 졸업했는데 처음 수습이요? 들어가면 수습이잖아요. 3개월간 수습하고 그다음에 사원 아, 되는 거잖아요. 그 수습. 예. 예. 처음 들어가면 수습 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뭐 그렇게 일단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단 측에서 이 정도 혹은 이제 대부분이 지금 전문가분들이 아, 다 대학생들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처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백 이사님처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이지 대학교 졸업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레벨 일도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보시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이라고 하겠습니다. 3. 그러면 선생님은? 4년제라면 수준 4일 거고 2년제라면 수준 3이겠네요. 어우, 정확하십니다. 아, 정확하십니다. 4자가 겹쳤네. 3일 수도 있는데 보통 한 4수준 대학교를 졸업하면 4수준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기업 직급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또 완전히 언밸런스잖아요. 저래 되면. 근데 그 밸런스를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 그러면 그러니까, 대졸 입사하면 바로 대리라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닌데 사례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예시, 회의를 예시. 하면서 산업 현장 엄청나게 회의를 오래 한다는 얘기는 빨리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네. 회의가 빨리 끝나는 거 있고 오래 한 게 있는데 아마 이 레벨링 할 때가 가장 그래, 이견도 힘들어요. 많았고 이거 하는 게 제일 오래 그럼 걸렸던 이거 것 같아요. 할 때 기업체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네, 토론한 네,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 여러 집단이 여러 들어오죠. 집단이 있어요. 예. 기업에서도 오고 실제 저희를 하시는 분도 오고 그렇죠. 교육 전문가도 오고 그 다 합쳐서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수준 4 수준을 우리는 이제 4년제 졸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듈을 정해놓지 저기 않으면 저- 힘들었기 때문에. 자격 예시에 4에 기사가 돼 예, 있네요. 예. 네, 네, 네. 기사 자격. 예,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수준 3은 이제 전문대졸 정도. 그러니까 2년제, 예전에 전문대졸 표현 안 쓰니까 2년제 혹은 3년제 졸이 그 정도 수준이고, 이 일은 그 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그 수준을 가는 거죠. 야, 수준 2에서 수준 8로 올라가는데 20년 걸리네요. 맥스. 그거는 이제 분야마다 달라요. 음. 그거는 또 우리가 그 올라가는데 우리가 네네. 연도도 다 정해놨거든요. 이 교육 몇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몇 년이 걸리고 이런 것까지도 다 회의를 통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할래- 그 할래까지 했으면 진짜 복잡하다. 우리가 기계가 아닌데 사람을 저렇게 탁탁탁 잘라서 재단한다는 게 참.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그 레벨 7에서 몇 년,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정도 하면 뭐 레벨 8이 될 거다는 그렇게 좀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게 그게 톨러런스도 있고요. 저게 뭐 무조건 딱 저거다 네, 그건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혹시 보면 가면 보십니까? 보죠. 편견을 버리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오픈 마인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 예,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표준화를 시키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표준화 못 할 수 예.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표준화가 힘들지만 결국에 우리 기업을 하는 이유도 표준화를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화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개발진은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제가 가운데 있는 퍼슬레이터고 그 다음에 개발진은 한동안 전문가 대표님이 집단. 하신 개발진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심의할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멤버를 또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는 거죠. 아, 워킹그룹 심의위원회인가요? 네, 그래서 계속 심의를 하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근데 여기만을 꼭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가지만 또 이제 한쪽만 방향성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어떤 크로스체 개념이네, 그죠? 그렇죠. 체킹하는 개념으로 또 견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전문가 역할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 구성은 저희 전문가 구성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름이 공개돼도 상관없나요? 그런가요? 괜찮겠죠? 책자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책자에 들어가나요? 네, 그리고 네네네. 책이 무료로 오픈이 돼요. 네네네. 책 뒤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크레딧이.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거 구성을 할 때 제가 이거 제안을 받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 살아남으신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냈더니 두 분 살아남고 아이고. 싹 다 바꿔. 아이고. 왜냐하면 공단에서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제가 아는 분들로 사실 채워놨죠. 채워놨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일단 다 이제 사람을 바꿔라. 객관적인. 예,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했었고, 근데 결국은 너무 잘 나가고 다 좋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게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산학협력단 분들을 집어넣어라. 산학협력단 실제 사람들이 하시는 왜 분들. 없느냐. 그래서 산학협력단 분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그 고령화 사회 비전 연합회라든지 이쪽은 평생교육원 쪽. 아니 왜 다 4년제 졸업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쪽의 전문가분들밖에 없느냐. 고졸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 관리하시는 분도 전문가 껴넣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단에서도 그렇고 노동고용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 이제 이 인원 보내면 이게 바로 제가 보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확인하고 전문가 시작할 때 전문가를 다시 구성하고 해서 전문가 구성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 통과를 했었고, 뭐 이민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NCS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갔지만 저희 나머지 분들은 게스트로 나왔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 전문가 7분, 교육훈련 전문가 3분, 자격 전문가 1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사항은 처음에 시장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앞에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으기 전에 해외 사례 분석까지 해서 지금 이런 현장 조사를 좀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분들을 이제 불러서 직무 분석부터, 그 다음에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직무, 능력 단위 이런 식으로 쭉 가고 현장 검증까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10개 보내고 나중에 40개 보내서 50개의 그 현장 전문가분들에게 우리가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5점 만점으로 체킹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게 일정 이상의 점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럼 우리가 회의비 받는 거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는 거죠. 신사에 계속 돈 가지고. 근데 재밌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평생 경력 개발 경로입니다. 이게 채용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입사해서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까지 올라가는데도 그걸 다 우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직무기술서라든지 승진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도구를 통해서 기업에서도 시험을 볼 때 이 NCS를 기반으로 해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건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 기준하고 출제 기준, 이거는 이제 사실 훈련 기준까지는 뭐 만들긴 했지만 이거는 다시 넥스트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격증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진급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저 자가진단 도구까지 왔으면 진짜 많이 간 건데요. 많이 거의 다 간 예, 거죠. 근데 수정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자꾸 제가 삼성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유사한 것들 다 있는데 그런 회사한테다가 이거를 뭐 고용 환급금 가지고 강제로 근데 적용시키면. 그거는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지금 사실은 예를 들자면 그런 이미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한테 새로운 걸 들이대면 자기들 몇십 년 동안 구축한 게 한꺼번에 걷어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좀 다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려하지 않고 사기업에다 이렇게 강요할 만한 내용은 근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기업한테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공기업은 무조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견기업은 저것까지 자가진단 도구까지 없는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 도움이 될 그런 수는 없는 있죠. 조직이면 그냥 요 간단히 차용했으면 그래서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이죠.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제 납품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납품을 했습니다. 총 그리고 얼마나 걸렸나요? 우리가 3달 반. 근데 생각보다 빨리 제가 걸리네. 시작한 거는 더 되고요. 체크리스트까지 나오는데 네, 그 그래서 정도밖에 안 매주 걸리네요. 모였습니다. 저 보세요, 회의 워크숍 몇 번 했는지.
그리고 한 번 워크숍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검토회는 6시간.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영기획 같은 경우는 사업 환경 분석하기 레벨 4, 그다음에 경영 방침 수립은 레벨 5, 그다음에 경영계획 수립은 레벨 5, 뭐 신규 사업 기획은 레벨 4 이런 식으로 다 자기를 만들었고 또 수준도 저렇게 쭉 놓는 거죠. 그래서 수준이 저기가 끝에 있으면 지금 사업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444지만 5544 이러면은 대표 레벨은 5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해놓은 룰이 있고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죠. 이제 평생 경력 개발 경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세 개의 분류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급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옆에 보시면 평생 개발 경로 맨 왼편에 보시면 프로, 마스터, 디렉터 이렇게 돼 있죠. 이름 짓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 영어. 영어 쓰지 왜냐하면 말라는 영어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영어 쓰지 말라달라 해서 4레벨 같은 경우는 실무자, 3레벨 같은 경우는 보조자. 보조자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거 정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직무 기술서 같은 것도 쭉 이렇게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승진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이렇게 쫙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뭐 셀프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넣고 그리고 훈련 기준까지. 그래서 지금 1년 훈련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체 훈련, 뭐 강의 훈련, 뭐 몇 시간, 소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 사항 같은 거, 출제 기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좀 그러시죠? 그 사기업에 가야 아까 네. 했던 뭐 그리고 사실 제가 NCS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거를 좀 목격하고 있는데요. 저 NCS가 해당되지 않는 과목에까지 강제로 NCS를 할당을 시켜놔가지고 그 학습 계획표하고 실제 교육은 완전히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친족 중에 한 분이 계셔갖고 아마 그런 하면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괜히 교수님께 하고 그러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재밌는 게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뭐 NCS를 뭐 제가 추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번에 한 번은 그 프로젝트 경영협회에서 이제 NCS를 또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나왔죠. 저는 이제 소개를 하고 나왔는데 한쪽에서 자꾸 나를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봤더니 한전분이에요, 상무님인데 이게 뭐냐고 막 하면서 막 교수님한테요? 예. 포실리티던데 저는 전 그냥 정부 만들려고 사람 해서 아닌데요. 만들었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번에 NCS를 가지고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근데 정작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들을 못 뽑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NCS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건 만들어놨고 지금 PM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자기는 PM을 뽑고 싶었대요. 근데 왜 PM은 구축이 안 돼서 왜 다른 분야에서 뽑게 만드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야 저한테 나라에서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지나왔는데 또 다른 상무님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좋게 막 말씀하시더니 한 20분 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좋게 말씀하시더니 결론은 그거였어요. 너 잘못했다 이거예요. 듣고 보니까 너 잘못했다. 그런 건가? 그래서 어떤 분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잘못된 거야. 근데 지금 과정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잘 저는 잘 구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정부 드릴 수밖에 관계자 없죠. 아니에요. 네, 정부 관계자 아니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학교 교수님. 아니 뭐 교수님한테 뭐라는 저거에 대한 모델이 그러니까 독일을 모델로 해서 여러 나라의 모델, 네. 오스트리아 모델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다 국가별로 저런 네, 역량 관리 체계가 있는 독일은 거죠. 어릴 때부터 아예 그 대학 갈 건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동영상을 봤으면 되는데 네네. 일학습 병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한 3일 공부하고 현장 교육을 나가. 이틀 나가는 거죠.
3일 공부하고 이틀. 그러면 지금 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3,000개의 기업에서 일학습 방향제를 하고 있거든요. NCS 기반에. 근데 내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6,000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학습 방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와 그리고 이제 기업과 연계가 돼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게 연계가 돼서 뭐 그런 일학습 병행이라는 게 이미 2년제에서는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4년제까지 갈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년제 같은 경우에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학교가 많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모든 대학교들이 저거를 그러니까 과별로 NCS에 맞춰진 그 과목이 몇 % 이상이 되는 그게 이제 할당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런 이제 할당은 주로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들한테 떠넘깁니다, 교수님들이. 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다시 왜냐면 그분이 또 시간 강사시. 분류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또 가서 얘기했을 때 왜 ODA 공적 자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산학하고 그렇죠. 프로젝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왜 붙여놨는지 제가 나눈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번에 최종 보고회 때 산업인력공단 NCS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분야는 이렇게 작게 갈 분야가 아니다. 이게 좀 더 크게 가야 될 분야라는 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따로 띄어서 여기서 나가야 되는 방향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데, 근데 이쪽 분야는 좀 따로 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재밌는 게 IT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뭐 프로젝트란 말이 여러 군데서 지금 NCS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PM 발전을 위해서는 큰 카테고리에서 PM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죠, 상위에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IT 프로젝트도 그렇고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PM의 이제 하위 단계로 가야지 같은 단계로 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제 우리 대분류 01번이 이미 사업 관리잖아요. 근데 사업 관리라는 게 저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프로그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면 중분류라도 가야 되는데 이제 세분류로 가가지고 이제 좀 이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예. 소지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걸 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 슬라이드 하나 뭐 더 준비했는데 그건 어떻게 안 할까요? 봐도 돼요. 네. 자, 그러면 그 사전에 준비했던 또 제가 먼저 그럼 질문 예, 드려볼까요? 궁금한 사항. 아까 PMO 주제하고 그 일맥 약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111이 프로젝트 관리였는데 우리 쪽에서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포트폴리오가 얼라인먼트가 돼 있고, 최근에는 밸류 매니지먼트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 뭐 P3, M3나 OPM3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묻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그러니까 쳐도 적어도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관리 쪽에 구축되어 있는 거는 그냥 프로젝트 관리만 이제 딱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단계에 있는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해야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과연 지금 다른 쪽과 이게 표준화기 때문에 다른 쪽과 맞출 수 있을까? 그런 문제 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좀 올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자꾸 프로그램 관리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끌고 들어가고 싶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는데, 포트폴리오는 기업 경영에 관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이제 프로젝트 관리 레벨에서 포트폴리오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하면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같이 묶여 있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봐서는 포트폴리오는 별개의 경영의 영역으로 그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직무 표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쪽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PM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우리의 걸 의견,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좀 내고 그 의견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렇게 크게 큰 약간 틀을 탑다운 짜놓고 방식으로. 밑으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밑에서는 많은 이제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시행착오 좀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단에 계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뛰는 전문가들보다 많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그래서 그분들도 외부 전문가도 있잖아요. 네, 또. 근데 그분들도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 거긴데 네. 그거에 대한 다시 재정비는 한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네. 아까 새에서 두 가지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공공기관 프로젝트 하고 그다음에 그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비영리법인? 프로젝트, 아, 비영 예, 예. NGO. 프로젝트.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밸런스 있게 하셔야 됐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냐면 각 전문가들의 입김도 워낙 쓸 거고 공단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원하는 그 객관도 그렇죠. 딱 명확하게 있었을 거고 아울러서 아까 뭐 다른 산업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협업이 잘 됐다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런 그 협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조합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되어 있는 걸 이게 티나지 않게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아까 칭찬하듯이 결국 그러니까 이걸 딱 하셨다라듯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법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교육을 갔더니 제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의견을 내지 말고 그다음에 저희도 막판에 가면서 조금 힘들었던 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 의견을 절대 내지 말아라. 저도 이쪽 전문가긴 하지만 내 의견을 안 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만 하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계속 강조할까? 왜 내 의견을 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계속 궁금증을 가지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제 의견을 안 내고 전문가들한테 다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접점이 생기거든요. 또 그리고 분명히 대책점도 생기고 그때는 거수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만약에 4레벨로 갈지 5레벨로 갈지 막 이제 그 이견이 있으면 저는 그러면 우리 다수결로 가겠습니다 해서 다수결로 처리하고 그리고 정 안 되는 거는 그냥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거 양해를 구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 책임하에 제가 결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고 또 그 전문가분들이 워낙 성격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치적인 발언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고 싶다. NC에서 얘기는 그만하고 싶고요. 지금 교수님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사실 프로젝트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 상대로 CAPM 그 뭐 자격증도 따게 막 코칭하시고 멘토링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물론 이제 CAPM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한테 그 실무에 대한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참 이게 우리 학교만 해도 이 경영학과에서 이제 PM 과목이 개설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학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4학년 과목이에요. 네네네. 4학년 과목이고 4학년 1학기 과목이고 또 이 그 학생들이 PM 과목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적 자원이나 그렇죠. 회계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실무가 사실 바탕이 다 돼야 모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좀 쉽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프로젝트 원장부터 해가지고 제가 시험을 이제 다른 좀 어렵게 되는 편이긴 한데 처음부터까지 다 쓰라 그래요. 그 하나의 사례를 주고 헌장 쓰고 그다음에 과미기서 쓰고 품주보증 다 쓰고 다 쓰라고 하면 다 씁니다. 근데 어려워하긴 하겠네요. 어렵죠. 근데 좀 쉽게 좀 교과서나 이런 것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데 배우고 나면 남는 수업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4학년 수업이라 또 좀 취업하고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게 그 잘된 것들은 한번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여기 와서 이제 한번
출연도 대학생 했었던 경진대. 예, 예. 걔네도 제가 이제 가르친 건데 그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WS, OBS 뭐 이런 것들 다 틀을 주고 거기에 너네 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너네가 어떤 일을 하나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한번 계획서를 한번 쭉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그런 틀을 주면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맛은 보죠. 근데 워낙 똑똑한 학생들이라서 예, 맛은 보죠. 워낙 똑똑한 교수님. 아, 오늘 왜 그러는데 오늘 안녕하십니까. 나 왜 이러지 오늘? 왜 나한테 자꾸 들이대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죠. 네, 실패 사례를 더 좋아합니다, 애들은. 요번에 애들도 그러나요? 예. 요번에 경진대회 하잖아요. 네네. 그 혹시 또 뭐 이렇게 그 상을 주나요? 뭐 대상, 우수상 이번에는 KT에서는 네. 이번에 좀 상황이 괜찮습니다. KT에서는 인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오. 아그 제일 대상 1등 팀이요? 네. 팀 대상팀 네, 다. 네. 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에 상 자체 이름을 KT 상 뭐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대상하고 KT 상은 두 개 팀 정도는 KT의 인턴. 요즘에 인턴 사실 잡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턴 기회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금도 많이 주고요. 아. 예, 기념품도 많이 주고. 그 상에 저희 회사 상도 하면 애들이 울려나? 무슨- 기뻐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요번에 또 대상을 받으면 저희 나는 PM이다 예, 한번 또 한번. 그렇게 예, 해주시면 그 고맙습니다. 팀을 예. 이렇게 초대를 해서 네. 그 또 뒷얘기라든지 아니면 실제 발표했던 내용 한 20분 하나요? 한 팀이? 15분입니다. 15분. 근데 우리 그 지난번 그 레슨 서런들 좀 해야 되는 게 아. 그 일부 시간을 좀 길게 해야 돼요. 그 학생들 학생들이 하려면. 좀 네. 이게 말을 좀 이렇게 2부에 길게 못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한 40분 만에 끝을 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다른 업무적인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끝나고 기념 촬영하는데 한 20분 했어요.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저도 그날 생방송 보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일부를 한 1시간 20분 정도 가져가고. 아니면 뭐 팀을 좀 한 세 팀? 그래도 뭐 되고요. 한 두세 팀 하도 정도. 되니까 예, 예, 15분이니까 예. 그러면 한 45분 나오고 아, 5분씩 그거 괜찮네. 예. 차라리 그게 네, 더 네, 낫죠. 네, 네. 한 팀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아까 ACS 이야기도 저도 이제 그만 하고 싶고 아까 뭐 국내파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백그라운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정치인의 아들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 정치인 아들 근데 맞아요.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입니다. 아, 그리고 네네. 그 이제 이쪽 학계 같이 이제 박사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그쪽 이제 그 박사 하면서 강의하면서 몇 가지 준비하고 그리고 면접 보고 뭐 이런 루트를 갔기 때문에 노 페인 노 게인. 네. 뭐 그건 좀 길게 네. 좀 얘기하시고 교수님의 학생들을 대하는 혹은 교수님의 생각하시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커리어? 비전? 저는 학생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거 많이 없는데 이제 발표를 시켜놓고 발표 끝나면 제가 꼭 밥을 샀거든요. 근데 밥을 사다 보면 술을 먹게 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축나는 걸 느껴서 요즘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애들하고 이제 통닭을 같이 이제 먹고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삼아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수업을 마치면 내가 너네 선배를 만나서 수업할 때는 선생이고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라고 불러야겠니? 하면서 여자애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막 당황하는 여자애들 있죠. 그러면은 오빠요? 맞아. 그러면서 자 그리고 남자애 형이라고 불러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 진심이 이제 학생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는 되게 이제 그 친화력이 되게 좋으세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끔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층마다 인사를 해요 학생들이. 네,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난 처음에 뵀을 때 조견 줄 알았어요. 하도 젊으셔가지고. 저는 처음 뵀을 때 이사님 저희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고맙습니다. 저는요? 넘어가도록 하죠. 학교 이사장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어느덧 웃고 즐기는 사이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날이 추워졌는데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후학 그 학생들 멋진 학생들 양성하는데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PM이다 20일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22회 때 다시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